자, 저는 전에부터 김종인은 남을 위해서 뭘 도와주고 희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자기가 뭘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 사람이 한국 사회에서 뭘 해보려고 하는 이 결정의 최종 귀착점은 뭐냐? 이원집정부제 개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 사람이 이번에 윤석열의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부분, 윤 쪽에서는 말이 총괄이지 실제 총괄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제가 볼 때 김이 윤 쪽에 누구보다도 더 단수가 높기 때문에 설사 윤 쪽에서 그래도 외부적으로는 단합된 면모를 보인다고 구색용으로 김을 데려왔다 하겠지만은 김은 윤한테 가서 구색용을 할 사람이 아니죠. 데려다 놓으면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김은 왜 언론들이 잘 보도하는가?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옛날에 진중권이가 저하고 토론하다가 도망가고 그리고 TV에도 사라져서 그야말로 저 시골 학교 교서 하다가 최근에 진중권이 말 한마디면 받아 쓰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황장수는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안 나오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기득권을 비판하고 진중권은 기득권을 비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김종인은 겉으로 무슨 중도 진보 경제 민주화 말하지만은 이미 속으로는 대한민국의 기득권과 깊숙하게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중동 같은 기득권 보수 언론들이 김종인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치 구도를 만드는데 딱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론을 잘 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김종인은 언론을 잘 타는데 황 소장은 언론을 못 타서, 언론을 못 타고 잘 타는 게 기술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결국은 그들의 구미를 맞춰주는가, 그래서 서로 간에 밀약이 되는가 하는 문제겠지요. 자, 김종인이 오늘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대위 출범식에서 통합민주정부를 자기 정부의 지향점으로 말을 했는데, 자, 제가 김종인에게 지속적으로 의심하고 있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하기 위해서 윤에게 들어왔다라는 논리를 지금 김종인 스스로가 엊그제 출범식에서 또 보였어요. 그래서 김종인이 윤한테 가는가 안 가는가는 윤이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수용하는가 안 하는가는 문제와 관계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종인이 조선일보에 한면 인터뷰를 하면서 윤이 집권하더라도 거대 야당과 협력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 합리적이고 능력 있는 인재라면 민주당이고 정의당이고 가리지 않고 발탁해 정부를 구성해야 된다. 민주당만 이야기하면 또 좀 이상하니까 물타기용으로 정의당을 끼워 넣었어요. 선거 때 협치를 이야기해놓고 당선 직후부터 색깔로 국정을 운영한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야 된다. 민주당이 통합정부 구성에 응할까? 그건 윤의 정치력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면 조선일보가 또 싹 묻습니다. 박근혜 문재인을 도왔는데 그들 당선 이후에 당신은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았냐. 막상 당선되면 후보 시절 생각과 달라지더라. 그런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이 되지 못할 것이다. 요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와 제가 아까 생방송에서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손학규가 김종인을 언급을 했어요. 손학규 대선 본선에는 한 번도 못 나가고 예선에서만 3번 떨어진 사람이 또 대선에 나온다고, 무소속으로 나온다고 그렇게 조그만 정당 민생당에 적을 두고 있다가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손학규가 뭐라 했는가 하면 오늘도 자기가 당선되면 대통령제를 의원 내각제로 돌려놓겠다. 그래서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권력 집중된 걸 고치는 것, 대통령이 앞장서 내각제를 외치는 것밖에 없다. 요렇게 말을 하며 이번에 대선 도전하는 이유를 대통령제를 놔두면 폐해가 심해질 것 같아
당나귀야 어쨌든 내 말이라도 하려고 권력 구조 개혁의 불씨를 살려야겠다고 나왔다. 개헌하려고 나왔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역대 대통령이 지금 다 불행해지지 않았냐. 그래서 이원 집정부제 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면서 손학규가 김종인을 만나러 가서 인사했더니 며칠 전에 자 김종인이 뭐라 했는가 하면 대선 출마 선언 전에 만나니 그거 내가 하려는 거야. 잘 해봐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은 손학규가 이렇게 말한 게 얼마 전의 일인데 며칠 전에 결국 김종인은 손학규한테도 개헌을 밖에 가서 계속 바람잡아라고 부추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폐지 공약을 김종인이 격려했다고 언론에 여러 군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김종인은 윤석열 선대위의 총괄선대위원장이라는 상징적 위치에 있으면서 언론 앞에 개헌을 암시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윤이 집권했는데 민주당이고 정의당이 들어와서 그래서 통합민주정부를 구성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윤이 개헌을 발표하고 그래서 총선 때 같이 개헌 치르는 거예요. 지금 들으니까 개헌에 앞장서는 한국 최고의 거강군이 조중동하고 이야기를 하고 자 윤한테 영향력을 좀 행사하려니까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김종인을 통해서 지금 이걸 밀어붙이고 있다. 그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김종인이 문재인 세력과 더불어서 개헌을 유도하고 있다 말을 했죠. 윤석열이 광주에 가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라고 말했고 이렇게 하려면 개헌을 해야 되죠. 그럼 개헌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개헌은 권력구조 개편까지도 논할 거고 문재인이나 김종인이나 전부 다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원할 거고 종전선언도 거기에 넣으려고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이준석이가 흔들고 김종인이가 흔들어서 한 달을 흔들었지요. 정치 기반이 약한 윤을요. 그래서 흔들리는 지금 윤이 어쩔 수 없이 김종인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세웠지요. 이건 옛날에 제가 다 예측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할 거라고. 그래서 김종인은 야권, 여권, 대기업을 포함한 기득권 전체를 지금 윤을 지지하게 만든다라는 핑계로 자기들이 그들에게 개헌을 하겠다. 이렇게 암시를 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김종인, 홍준표, 그리고 유승민, 김무성이, 이준석이 전부 다 윤석열에게 개헌을 앞으로 요구하게 될 거다. 문도 어느 정도까지 이재명을 밀어주는 척 하다가 이재명이 지지가 더 떨어지면 이제 김종인이 문하고 만나는 타이밍도 오게 될 거다. 그래서 결국은 문이 대선 승리를 보장하되 개헌을 약속하는 이런 거래를 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런 거래를 하려면 거강꾼이 있어야 돼요. 입이 무겁고 또 노회해야 되는데 그걸로는 김종인이 최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종인은 그 보증으로 윤이 당선되었을 때 내각 임명권을 갖는 실제 책임 총리가 될 거고 윤은 2년만 대통령하고 그리고 한국의 조중동 그리고 정경련 등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 다수의 지지 아래 개헌 작업이 진행될 거다. 그리고 문가리는 적폐청산에서 살아서 빠져나간다. 이게 핵심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이 이야기요. 내 구상이 아니라 곳곳에서 수도 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일 어떻게 할 건가? 저는 무조건 정권 교체를 외치는 어리석은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무조건 정권 교체해서 그 다음에 개헌이 되고 그리고 이제 저 민주당 애들이 다시 대선에 지고도 장관직 해먹고 그러면서 이 나라를 사이좋게 나눠먹고 종전선언도 하고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까?
윤석열은 개헌에 대한 입장 그리고 김종인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국민 앞에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 생각합니다.